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규 강의 기간인데요, 잘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면요, 다주택자 규제가 아니었으면 투자하기 참 좋은 시장이다, 제 기준이에요. 막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시장 말고 저는 먼저 선점을 해서 시장이 오면은 결과물을 가져가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 강의 접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요게 접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강의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들처럼 강의 그냥 집에서 데이터 보고 만들면요, 저는 그냥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쪽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고, 일단 제가 도움이 안 되고요, 아마 제가 몇 년 안 가서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제 실력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밑에 새끼 강사 키우고 또 강의 자료 만들게 하고 자기 일 맡기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거를 많이 봐서 정말 살아있는 강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혼자 못해서, 혼자 해봤자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직원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시간, 에너지 이거저거 다 합치면은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강의라서, 강의가 전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번 기수 시즌3, 이거는 듣는 게 이득이지 않냐. 어차피 제 강의 제가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요거 좀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시적 반등이다.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일시적 반등으로 보였는데, 물론 저도 작년에 23년도에 상승하다가 8월인가 9월인가 이제 그때쯤에 갑자기 다시 약간 내려갔잖아요.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요,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죠? 그러면 만기가 돼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신규로 나오시는 분들, 집에 원래 돈이 많은 분들, 아니면 연봉이 높은 분들, 아니면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집을 그냥 샀어요. 작년에 좀 좋은 시장을 이끌었던 것들은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대출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돈이 있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약간 좀 괜찮아지는 흉내만 내다가 말았죠. 야, 그러면 일시적 반등이 맞지 않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월세랑 전세 보셔야죠. 제가 전세 반등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겠어요? 전월세는 가수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 집 그냥 계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쪽으로 안 가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이 늘면 저쪽이 줄어야 돼요. 전세가 늘면 월세가 줄어요. 월세가 늘면 전세가 줄 수도 있어요. 매매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요거 추적하는 건 현장에서밖에 못하고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해보니까 절대 못해요. 잘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똑같이 못하겠죠? 작년에 매매 시장이 활성화된 단지가 있고, 다른 쪽에선 전세가 좀 나아진 단지가 있고, 그리고 월세가 계속 올라간 단지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매매 시장의 데이터가 늦게 나오는 거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엔 어떠냐? 제가 왜 연속성을 주장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만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만기가 나와서 이제 내가 다음 계약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6월부터 움직여요. 원래 3, 4, 5월 달에 사람들 많이 집 보러 안 다니는 시기예요. 3월 달은 좀 왔다 갔다, 4, 5월은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래량 많이 나왔죠. 제가 3월 달에 왜 설레발이를 쳤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던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집을 안 산 거예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나와도 시장에 티가 나는 거죠. 그래봤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만기에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난 2년에 비해서 매매를 택할 그 움직임을 저는 감지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지역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일시적 반등이다.
일시적 반등이 되려면은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어야 돼요. 투자자들은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급매 아니면 안 사요. 그러니까 급매가 없어지면 멈추거나 상승세가 안 느껴지면 멈추거나, 이 사람들이 대출이 막혀 있던 뭐 아니면 세금 규제가 있던 간에 뭔가 한계를 금방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 별로 못 올려요. 바닥에 있는 걸 끄집어 올리지 못해요. 어느 정도 회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은 시장을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딱 가서 가격 올라가 있으면 안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벌써 안 맞고 이분들의 돈이 그렇게 막 남아 넘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투자자들이 딱 개입한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지방시장에서 꽤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자가 없어요. 다주택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지간한 실력 아니고서는, 어지간한 체력 아니고서는 망할 확률이 너무 높지 않아요? 지금 집을 구하는 분들은 그냥 일명 자연인이에요. 언론에서 이건 다루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올라갔다, 다주택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집을 너무 안 샀잖아요. 그분들 중에 일부만 사도 연속성이 있고 시장 전체적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은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택할 확률이 지난 2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주장한 부분들은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3월, 4월, 5월, 지금 6월까지 시장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괜히 호들갑을 떤 게 아니라는 건 이미 데이터랑 언론에 다 나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금리. 근데 금리는 나중에 제가 이 다음에 좀 모아서 영상을 찍을게요. 왜냐면 이게 완전 지금 시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내려야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어렵다고 한 부분은 저는 금방 이제 드러날 거라고 봐요. 틀릴 거라고. 지금 여러분 이제 하락론자 분들, 지난 2년 동안에 시장 맞췄다고 찬양한 분들 있잖아요. 지금 추적 안 하시죠? 그분들 24년도 전망 다 틀렸고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그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모니터링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한 명도 못 맞췄고요. 말 다 바꾸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럼 그 좋아하시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버드 나오신 교수님 24년도 전망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24년 전망을 맞춘 건 저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좋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100% 시장 예상은 그거는 신의 흉내를 내는 거고 말이 안 되고요. 퍼센테이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상 맞췄다 그러면 전 괜찮게 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은 예측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 이 세금 규제예요. 많은 분들이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이제 완전 완화, 제 말 유예 말고 완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대출 풀어주는 거, DSR, 이 규제들을 풀지 않으면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다가 하여튼 요새 금리랑 이런 얘기를 갑자기 쏙 빼고 있어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또 이론이 틀렸으니까. 옛날에 폭락론자 분들이 얘기하던 거랑 똑같이 얘기했다가 시장이 움직이니까 똑같이 뒤로 빠져서 이제 집살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돌려버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말을 믿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이게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정부에 비해서 규제가 풀린 게 정말 거의 없어요. 대출 규제 그대로 있죠. 취득세 중과되죠. 종부세 여전히 나오죠. 양도세만 중과 유예가 된 상태예요. 이거 외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세금 말이야, 종부세 같은 거. 그런데 그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금리가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 세금 규제가 풀려야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의견이 달라요. 금리 안 내려가도 되고요, 세금, 취득세 아니면 종부세, 양도세 중과해도 전 이제 시장의 갈 길을 갈 거라고 봐요. 시장을 너무 심하게 눌러놨었어요. 정도껏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집을 아예 못 사게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못 사게 했었냐면은 이제 건설이 안 돼요. 집을 안 짓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만약에 공급을 멈춘 상태에서 공급을 다시 하게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만약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걸 다 도합해 봤을 때 정부는 거꾸로 지금부터 규제를 풀어야 돼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 말대로라면 시장 자체적인 회복력으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또는 반등이 찾아온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규제를 풀면요,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늦었다고요.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야만 하겠지만요. 지금 규제를 푸는 이유는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건 정부의 시장 컨트롤 실패예요. 시장을 사람들이 알맞는 주거 이동,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형태의 계약을 찾아갈 수 있게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끝났고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전 장관님 때 타이밍 다 지나갔고요. 그럼 끝났어요. 지금은 신규 공급이 안 돼요. 신규 공급 안 되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밀은 아닌데요, 모든 집은 늙어갑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늙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없어지는 집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나오는데 신규 공급이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건 몇 년 지나면 티가 팍팍 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신규 공급을 늘려줘야 돼요.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택지도 좋고 3기 신도시를 좀 잘해보든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규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움직임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는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굉장히 시장이, 저는 상승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6월달, 7월달, 8월달, 길어봤자 한 3달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맞나 틀리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꾸준히 현장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